죽은 아씨와 결혼한 총각. 조선 중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산골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를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 계셨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장가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말이 쉽지, 혼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고 밭도 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왔다. 이서방, 자네한테 딱 맞는 혼처가 있네. 정말입니까? 어떤 댁입니까? 한양의 김대감 댁이네. 외동딸이 있는데. 이서방은 놀랐다. 양반 댁의 교수와 자신 같은 평민이 혼인을 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 그런 큰 댁에서 저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은 말이야. 그 교수가 3달 전에 세상을 떠났네. 네. 그럼 귀신 신부감을 구하는 거지. 김대감 댁 외동딸이 혼례도 못 올리고 죽어서 영혼례를 치르려고 하시는 거야? 영혼례란 죽은 사람끼리 혼인을 시켜주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서방은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제가 산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분과 혼례를 올립니까?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혼례를 올리고 나면 김대감께서 자네를 양자로 삼고 재산도 물려주신다네.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이서방은 고민에 빠졌다. 귀신과 혼인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돈이 필요했다. 할머니,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다. 얘야, 살아있는 사람과의 혼인도 인연이지만 죽은 이와의 인연도 하늘이 정한 것이니라. 내가 결정해라. 다음날 이서방은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승낙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대감 댁에서 혼례식이 치러졌다. 혼례식은 이상했다. 신부 자리에는 나무로 만든 신입회만 놓여 있었고 이서방은 그 신입회 앞에서 절을 올렸다. 하객들은 모두 슬픈 표정이었고 혼례식이라기보다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이서방은 신입회를 향해 절을 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고 촛불이 흔들렸다. 이서방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례가 끝나고 김대감이 이서방을 불렀다. 서방님, 이제부터 자네는 내 사위요. 딸아이가 살아생전 쓰던 별채에서 지내시게. 예, 대감마님.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게. 김대감은 두둑한 돈주머니를 건넸다. 자네 어머니 병환을 고치는 데 쓰시게. 앞으로 매달 생활비도 드릴 것이니 걱정 말게. 이서방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드렸다. 그날 밤부터 이서방은 김대감 댁의 별채에서 지내게 되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여인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장롱 안에는 아름다운 옷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이곳이 그 교수가 살던 곳이구나. 이서방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죽은 사람의 방에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운이 느껴졌다.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렸다. 이서방은 벌떡 일어나 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눕는데
이번에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이서방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당신의 아내. 이서방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희미한 여인의 형체가 달빛에 비쳐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제가 죽어서도 혼자 떠돌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혼례를 올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감 댁의 하인들도 이상하게 여겼다. 서방님 방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던데요. 무슨 일들이요?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대요. 하지만 아침에 가보면 서방님만 계시잖아요. 이서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죽은 규수의 훈령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이서방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다. 부인, 보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촛불이 흔들리며 여인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다. 보리세요? 네, 이제야 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인이 슬프게 웃었다. 저는 춘향이에요. 20살의 병으로 죽었어요. 무슨 병이었습니까? 폐병이었어요.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혼례도 못 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섬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았어요. 그런 사연이. 하지만 당신 덕분에 혼례를 올렸어요. 이제 저도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신다고요? 이서방은 놀랐다. 비록 귀신이지만 춘향과 함께 지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부인이 여기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춘향이 놀란 표정으로 이서방을 바라봤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부인은 착한 분이시잖아요. 춘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그럼 당신이 다시 결혼하실 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 다시 결혼이요? 네, 당신은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이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부인과 혼인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후로 이서방과 춘향은 기묘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춘향이 모습을 감추고 밤이 되면 나타나 이서방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어머니를 뵈러 갔다 왔습니다. 어머님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약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부인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머니 병을 고칠 돈이 없었을 겁니다. 춘향은 이서방의 어머니에게도 관심이 많았다. 이서방이 어머니께 드릴 보약을 고를 때도 조언을 해주었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알려주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이서방은 김대감 댁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땅도 사고 집도 수리했다.
김대감은 이서방을 매우 아꼈다. 서방님, 우리 딸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소.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딸아이 제사 때마다 오셔서 같이 지내주시니 고맙소. 이서방은 춘향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면 춘향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춘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저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아직 젊어요. 살아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사셔야 해요.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이를 낳아줄 수도 없고, 진짜 아내 노릇을 할 수도 없어요. 이서방은 춘향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허공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부인, 저는 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안 돼요. 저는 곧 떠나야 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기합니다. 저를 데리러 오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이승에 머물렀대요. 그럼 제가 막겠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가야 해요. 이서방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제 떠나십니까? 보름 후에요. 그때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 후 보름 동안 이서방과 춘향은 매일 밤을 함께 보냈다. 이서방은 춘향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춘향은 이서방에게 사후세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승은 어떤 곳입니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다만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저도 부인이 떠나시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부인만 사랑합니다. 마지막 날이 왔다. 춘향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가셔야 합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춘향이 이서방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당신, 저와의 시간이 행복했나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비록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춘향이 이서방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이서방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 남은 정기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부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춘향이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그곳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기 있는 분이 보이세요? 이서방이 자세히 보니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저 여인은 마을의 과부예요. 남편을 일찍 여애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을?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떠난 후에 저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부인만. 안 돼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춘향의 몸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부인. 이서방이 춘향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스쳐 지나갔다. 사랑해요, 내 남편. 춘향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희미한 매화 향기만 남았다. 이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비록 귀신이었지만 춘향은 진정한 아내였다. 한 달이 지났다.
이서방은 여전히 춘향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냈다. 하지만 춘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어느 날 이서방은 우연히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춘향이 보여주었던 그 과부였다. 여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여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서방은 여인의 빨랫감을 들어주었다. 여인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이서방의 선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그 후로 이서방은 종종 여인을 도와주었다.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집수리도 해주었다. 1년이 지났다. 이서방과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방님, 혹시 저한테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서방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귀신 신부와 혼례를 올리셨다면서요? 네, 그분은 이미 떠나셨지만 저에게는 진짜 아내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서방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그분이 저에게 당신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다. 신혼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방 안에 은은한 매화 향기가 퍼졌다. 새 아내가 물었다. 무슨 냄새죠? 매화 향기 같은데. 다. 이서방은 미소 지었다.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제 첫 번째 아내가요. 그날 밤 이서방은 꿈을 꾸었다. 춘향이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내 사랑. 저도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어요. 부인.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요. 저승에서도 당신을 지켜볼게요. 춘향이 손을 흔들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이서방은 새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매년 춘향의 제사는 빼놓지 않고 지냈다. 세월이 흘러 이서방이 늙어갈 무렵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렇단다. 귀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서방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할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귀신도 무섭지 않단다.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말이야.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다. 이서방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춘향, 잘 지내고 있겠지? 바람이 불어와 매화 향기를 실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서방은 평생 두 아내를 사랑했다. 한 명은 죽은 아내였고 한 명은 산 아내였다. 그리고 두 사랑 모두 진실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서방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죽은 아씨와 혼인한 총각이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게 된다는 것을.
춘향은 이승을 떠났지만 이서방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